이번 시간에는 취업 준비 조직 적응 10계명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계명, 지켜야 될 어떤 룰, 기준, 뭐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취업 준비라는 것은 그 기업에 입사를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사해서 그 기업에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그런 목표 어떤 방향이 확립돼야 된다 하는데요. 그래서 조직을 적응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업에 성공할 뿐만 아니고 취업한 이후에 기업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해 가면서 자기 성취도를 추구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취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니까 조직의 일정한 룰, 그 룰에 순응할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취업한다는 것은 조직에서 성과지향적인 역할을 실행하는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니까 그 기업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요구되느냐? 기업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육성을 목표로 인력을 수용하게 된다. 채용하게 된다. 그래서 목적성, 자기 역할에 대한 목적성, 자기 삶에 대한 목적성, 생산성에 대한 목적성, 효율성에 대한 목적성, 소속감. 혼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서, 그 다음에 그 회사 직원으로서 특정 어떤 기업에 사회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된다. 그럼 그 기업 힘이 또 연계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역할로서 전 조직원들이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미지가 확산되면 다른 사람은 억울하겠죠. 왜?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아주 어떤 기업의 브랜드 파워가 강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특정 조직원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켜가지고 자기까지 피해본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의 파워, 브랜드 파워, 이미지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자존감, 의식체계, 동질감, 이것을 형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사이클 관리. 결국 성과지향적인 역할은 업무를 통해서, 업무 흐름을 통해서,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서, 권한과 역할의 협력 조정을 통해서 성과를 실행한다 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 만족성. 역할을 하는데 만족을 해야죠. 물론 인간의 어떤 욕심은 하나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성되고 또 다른 욕구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만족감을 갖게 되면 굉장한 성취감, 보람감,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10억 있으면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1,000만 원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1,000만 원이 생겼다 이거죠. 야, 1,000만 원. 다른 사람은 뭐 10억이 있다는데 나는 1,000만 원. 그럼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0억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또 10억이 충족됩니다. 그럼 만족감을 갖고 10억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그 다음에 100억 가진 사람도 있는데 10억 나도 100억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만족감을 갖고 노력하면 100억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나는 10억이 너무 형편없다. 또 불평불만을 하고 이 어떤 100억만 추구한다. 그럼 자기 인생 자체가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역할 하나하나에 만족해 가면서 전문화를 추구해가는 기업의 성과를 관리해가는 이런 태도, 가치 개념이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충족성. 충족성은 부족한 위해서만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물을 길려서 먹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누가 먹여주도록 또는 구름이 지나가면서 비가 쏟아져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이런 수용적인 상태, 그건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충족성, 부족한 부분은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들 입사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패턴보다 부족한 능력을 수용해야 될 그 과제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역량의 충족도는 20%, 25%도 안 됩니다. 물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해서 생산적인 역할과 전문화된 역할을 추진해 가겠죠. 가더라도
25%만큼의 충족된 역할을 100%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역량을 충족해 가야 된다. 학습해 가야 된다. 수용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성, 또 시스템은 이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에 따라 분담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경험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 계획이 아주 명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과목별로 시간 배정이 잘 되면 시험 기간 동안 아주 높은 어떤 학습 효과를 나타내고 시험 과정에서 좋은 어떤 점수를 받고 좋은 점수 받으면 이제 학점도 좋은 학점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응발에서 나버린다 이거죠. 오늘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데 친구하고 급한 어떤 일이 있어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제 계획을 다시 이제 수립해야 되죠. 우선순위. 또 시간 어떤 안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하고 새롭게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중에는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시스템적인 어떤 체계, 이제 어떤 업무 흐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입해야 될 역량의 어떤 수준, 그 부분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려는 게 업무 이제 시스템성이고 균형성. 특정 부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구되는 조건이 균형 있게 관리가 돼야 된다. 물론 A가 50이 필요하고 B가 70이 필요하고 C가 30이 필요한데 각각 이거는 70, 이것도 90, 이것도 50, 이거는 넘쳐나면서 초과되기 때문에 그는 완벽합니다. 물론 50, 70, 30이 되더라도 완벽한 거고 그런데 A는 70, B는 90이면서 C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C로 인해 가지고 70, 90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요건에 이제 능력, 자질, 행동, 가치 개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균형 있는 어떤 수준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뭐 능력도 여러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명감, 목적성, 어떤 만족성과도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내 조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소속감으로서의 사명감, 또 직무 전담자로서, 책임자로서, 또 성과를 달성해야 될 과제 수행자로서 사명감, 그런 또 사명감을 확립해서 적정한 역할이 실행되도록 이 요건만, 물론 이거는 개념적인 요건이고 수반되는 형태는 지식과 실행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행동적인 패턴과 가치 개념적인 지향성과 그 부분이 이 속에 다 연계되어야만 적응력, 또 잠재력, 실행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분류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존재적인 자각, 존재적인 자각은 자기 존재성, 자기 중심성, 기업에 자기가 소속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부터 조직이, 목표 과제가, 성과 단위가, 목적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동료들한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혹시 한 10년 후에 어떤 역할을 할 거지, 어떤 목표가 있느냐, 5년 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거지, 뭘 추구하고 있지. 그런데 적시적으로 대답이 안 나오면 자기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목표성이 없습니다. 그럼 존재감이 없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단편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있다. 그만큼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목표성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목표성 없이 현재에 충실한다. 그러면 생애의 어떤 방향성이 전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나중에 이제 이 갭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상실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또 선배분들, 또 이제 인종을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 어떤 개념을 이제 연계시키면서 자기 인생을 얼마만큼 만족해 살았느냐,
나도 임종할 시점에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할 거냐, 불만을 할 거냐, 그 관점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직 이제 그런 단계까지 어떤 개념을 잡을 이유는 없겠습니다만도, 그래도 존재감, 왜 살아가야 된다는 목적성, 어떻게 살겠다는 방향성, 그러면 그 목적성과 방향성에 명확하면 죽을 임종시에도 왜?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한다 이거죠. 저는 죽을 때 나는 참 열심히 살았다. 그 과정이 행복했던 불행했던 어쨌든 열심히 살았다 이거죠. 불행한 환경 같으면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건 행복한 거고, 아주 순조로운 환경에서 성실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것도 행복한 거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토대로 목적성을, 추진 방향을, 그래야만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력이 넘칩니다. 자기 존재감도 없는데 조직 집단에 대한 창동성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다. 쉬움이 있어도 어려운 겁니다. 자기 삶의 방향성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산다. 그만큼 무의미한 어떤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목표와 성과가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체계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업무는 자기중심적이든 조직중심적이든 계획과 실행과 그다음에 관리 통제에 대한 결과 현상으로서 특성이 나타나죠. 우리는 계획을 참 열심히 실행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실행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만 분석하지 원인을 분석한다.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100의 목표를 가지고 30% 초과 달성했다. 100% 계획을 잡았는데 100을 계획을 잡았는데 130% 달성했으니까 초과 달성했다 이거죠. 그로서 검토 과정이 끝내버립니다. 그건 큰 상실이다, 미스다, 잘못된 어떤 관행이다. 왜 130이 달성됐느냐? 100을 계획을 잡았는데 검토를 하면 150을 실행할 수 있는데 관리, 통제,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130밖에 달성하지 못했구나. 100밖에 달성 못할 상인데 90밖에 실행이 안 될 여건인데 열심히 아주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열심히 실행했기 때문에 90만큼 나타날 결과가 130까지 달성됐구나. 그러면 그 어떤 패턴을 다음에 연계시키면 되고, 150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인데 실시 과정에 조금은 방임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130밖에 20이 미달됐다 이거죠. 기본 목표는 초과했더라도 자연 발생적으로 150만큼 달성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원인을 찾아내야 다음에는 150을 할 수 있는 기본 사이클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계획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목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성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도 갖추어야만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또 취업이 잘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취업한 이후에 어떤 실행적인 요건인데 다른 사람은 이런 어떤 요건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나는 확립이 돼 있다. 그럼 기업에서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 선택하겠습니까?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 선택한다. 그래서 갖추어야 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업 우선순위, 그 다음에 우선 인적 자원 분류,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그만한 기여를 해주고 혜택을 부여받는 겁니다. 권한과 책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형태에서 요구한다. 내 개인의 충족성을 위해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은 기업의 성장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산 인력개발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산 인력개발은 HSOJT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구영양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